우리나라 정부, 역대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일본의 강압에 의한 한일 합방이라든가 식민지배나 이런 것들은 딱 원천 무효라고, 원천 무효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합방한 걸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얘기다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 1965년도 그 한일 협정 때 맺은 그 청구권 협정하고 한일 기본조약에 한일 기본조약 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에 맺은 모든 협정과 조약은 그거 다 이미 무효다. 이미 무효다. 예. 이게 이미 무효라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게 원래 원문이 그 영문으로 돼 있어 그런데요. Already and void라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이미 무효라는 거 한일 합방과 그 이전 모든 얼사늑약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불법적으로 맺어진 강압에 의한 맺어진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체결 당시부터 이미 무효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김문수 씨가 이야기하는 걸 그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배치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김문수 주장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없어서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다 우리 선조들이라고 하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우리 정부의 역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가 일본에 그 강압적으로 그 한일 합방 당한 거는 그 합법이 아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일본 국민이라는 것 자체도 어느 도단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네. 예. 1986년 국무회의에서 예.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의결됐습니다. 아직도 기록이 남아 있고 예. 만약에 그 김문수 후보자 말대로 또 그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 그 뉴라이트 쪽의 그 인사들 얘기대로 일본 국민이었다면 우리 국민이 일제 때 우리는 그 일본의 전쟁 책임도 같이 져야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으로 분리돼서 신생 독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렇습니다. 예. 주권이 제한됐었죠. 실효적인 영토와 인민에 대한 그 지배력이 제한됐다가 그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인데 이런 전쟁 책임까지 우리가 져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국권을 강탈당한 것인데 우리가 동의해준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 고종마저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씨 논리에 따른다면 그러면 흔히 우리 누구나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럼 3.1운동 자체도 불법적 반영이고 그다음 상임 임시정부는 이건 완전히 이건 반국가자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요. 그걸 우리 스스로 이건 누구의 논리냐면 일본 우익들의 논리거든요. 뭐 극우들의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문수 씨의 주장은 일본 극우 논리가 옳다 하고 손들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일본 국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이 자신들의 그 제국주의적 강점을 위해서 그냥 우리한테 강제로 그냥 국적을 부여했는데 조선인이 네. 일본인이라고 했지만 또 일본 사람만큼의 그런 그 대우를 안 했어요. 근데 네,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일본 극우에 놀리고 또 대만의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대만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일본 제국주의 통치 자체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과 대만은 입장이 다릅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불법 강점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 불법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당시 우리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었는데 본토에 있는 일본 사람만큼 대접 못 받았으니까 그 차액만큼 손실 보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만도 이제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일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본에 대해서 호의성이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대만도 사실은 우리 못지않게 일본의 식민지배 자체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선 이 김문수 씨 주장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그 항일 운동, 한일 독립 운동 역사 자체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씨의 주장은 이게 그냥 형식 논리상으로 이게 우리가 그때 국권을 강탈당했으니까 일본 국적자다라고 하는 형식 논리 그 뒤에 이분은
이분과 이분을 임명한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항일 운동 역사, 무장 독립투쟁이든 외교론이든 하여튼 자치론이든 그 항일 운동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일본의 그 식민 지배의 일종의 부역 세력이라고 할까요? 거기 뭐 좀 안 좋은 말로 빌부터 산 거기서 출세한 사람들이 해방 뒤에도 결국 처벌받지 않고 그 사람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네. 사람들의 입장, 그러니까 그 부역 세력들의 입장, 그 네. 부역 세력들의 입장이 지금 그거잖아요. 건국절 주장이잖아요. 네, 1948년 예, 예. 8월 15일 한국 정부 수립 이전에는 우리나라 건국이 아니다. 임시정부는 정식 정부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결국 네. 제 생각에는 김문수 씨나 김문수 씨를 그 추천하고 임명한 사람들의 의도는 바로 건국절 그럼- 주장이 있다. 맞습니다. 지금- 항일 모든 역사, 그러니까 부역 세력들이 부정해온 그 역사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부역 세력들이 주장을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항일 운동 역사를 비정통 내지는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이 사고를 그 뒤에 깔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 형식 논리라고 했던 얘기들도 법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이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치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도 이제 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나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련된 논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논쟁은 그 정도도 못 돼요. 그냥 뭐 정치적으로 어거지 쓰고 있는 건데 당시에 나름대로 독일 법학계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지만 사실은 부정됐습니다. 네. 이제 법실증주의라고 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험한 것만을 법으로 생각한다. 법에는 어떤 가치 판단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지만 그래도 정의의 확연히 그 배치되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 행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민 지배나 침략 사실 우리가 보편적 것 가치나 도덕 기준에 비춰서도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 이게 정당한 거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일본은 항상 그 국제법을 덜먹거리면서 한일 합방도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고 그 이후 맺은 모든 조약들이 국제법적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일본의 주장이고 일본의 주장이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 예. 그런데 우리 김문수 씨를 임명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받아들이겠다는 소리죠. 지금 뭐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비단 국한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했던 그 많은 분들, 예, 지금 뭐 독립기념관장도 그렇고 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아주 그러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본인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그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법적 논리만 갖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